비트는 오를까요? 1차 목표가가 12만 달러 정도 될 것 같고요. 비트코인과 S&P가 상황관계가 굉장히 높다는 것을 딱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가상자산의 별의별 이슈를 모았습니다. 별의별 크립토 시즌2 진행을 맡은 황유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와 함께 한 주간의 가상자산 소식 전해주실 크립토 애널리스트 박별 연구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의별 크립토의 박별입니다. 네, 별님, 우리 이제 방송일 기준으로 대선도 끝났고 또 스테이블 코인도 잘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다시 비트로 좀 돌아와서 별님께서 관심을 안 가져주시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한데 좀 비트가 안 오르니까 오늘은 좀 비트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관심 좀 가져주세요. 저희가 이제 본업을 좀 다시 집중해 보시죠. 네. 자, 그래서 세일러 형님의 명언으로 좀 시작을 해주셨어요. 오늘 주제가 이제 비트코인이다 보니까 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혹은 영향력이 큰 것 같아서 네. 세일러형 하면 There is no second best라고 하는 요 문구 꼬리표처럼 따라 붙거든요.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비트코인이 가상자산에선 압도적인 1등이다. 나머지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약간 좀 극단적인 뜻을 내포할 만큼 비트코인이 정말 중요하다, 대단하다 라는 것을 한번 좀 설명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근래 비트코인의 흐름부터 한번 잡아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지금 비트코인이 조금 지지부진한데요. 그 최근에 이제 상승의 시작이었던 4월 초부터 한번 다시금 흐름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별의별 크립토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트럼프의 입, 트루스 소셜이라고 하는 것을 잘 지켜보자 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다 트루스 소셜에 나와 있는 트럼프 발언을 제가 다 가지고 온 거고요. 4월 초 관세 부과를 하기 시작하면서 조정이 왔고, 그리고 이제 4월 9일 날 그때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됩니다. 관세를 유예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지만 베센트라고 하는 이제 장관이 미중 협상이 잘 되는 것 같다라는 발언도 나오고, 파월 같은 경우도 금리 인하를 하진 않았지만 어쨌거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트럼프는 파월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다, 이런 발언도 나오면서 어쨌거나 상승의 그런 분위기를 이어가고, 그 일각에서는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한 게 오히려 가상자산이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해석하면서까지 상승을 이어간다, 매크로 흐름들이 좀 이어져 왔습니다. 한 대략 4월 초부터 5월 말일까지 한 28%, 30% 가까이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었고요. 한국에서는 그만큼 반응이 핫하진 않은 것 같아요.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비트가 아무래도 한국에서는 그런 신고가 뉴스를 보지 못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달러 기준과 원화 기준의 상승률이 좀 달랐습니다. 4월 7일을 저희가 0% 기준으로 놓고 본다면 4월 29일 기준으로는 달러 기준으로는 35%가 상승했는데 원화 기준으로는 28%까지밖에 상승을 못했습니다. 물론 달러 기준으로는 최고 상승이 높았을 땐 거의 41% 가까이 상승을 했었는데, 어쨌거나 달러와 원화의 차이가 7%, 8% 정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원화가 신고가를 달성을 하려면 8% 정도 더 올라야 되는데,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비트코인 기준으로 12만 달러 정도 가줘야 지금 기준에서 원화가 신고가에 가지 않겠냐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왜 그럼 이런 차이가 났을까라고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보면 고환율 때문에 좀 이런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4월 7일에는 달러가 1,458원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5월 말, 5월 29일 기준에는 1,369원으로 거의 한 6% 정도 하락을 하거든요. 테더를 보유하시면서 달러 자산에 대해서 좀 보유하시는 비중이 늘어나거나 아니면 원화 대비 달러를 또 보유하시는 이런 코인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갖고 계시다가 6% 손해보시는 분들이 또 괜히 많아서, 뒤집어서 얘기하면 원화 갖고 계신 분들은 달러 대비 비트코인을 싸게 샀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러한 이제 환율의 영향 때문에 원화 기준으로는 신고가를 아직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테더가 이틀간 17원이 빠졌는데 이건 왜 그러는 건가요? 많은 분들이 또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USDT 스테이블코인 가격과 또 환율이 또 아예 일치하는 것 같지는 않더라. 왜 좀 더 테더가 비싸냐? 이렇게 질문하시는데, 여기에는 아마 크게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째는 코인이다 보니까 국내 시장의 그런 영향을 받아서 김치 프리미엄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 여건에 따라서
뭐 하락장 때는 김프가 좀 껴가지고 1, 2% 좀 더 프리미엄이 생길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테더는 세금을 매기지 않지 않습니까? 이것이 정말 실질적인 환율이다. 뭐 이렇게 이제 뭐 표현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가격이 좀 더 그것보다 프리미엄이 좀 붙었다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실제 환율과 혹은 뭐 시중에서 여행 나가실 때 사실 수 있는 달러의 금액과 테더의 금액은 좀 상이하다라는 점을 한번 설명드려 봅니다. 환율 이슈로 조금 차이가 있긴 하지만 전반적인 상승의 흐름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 배경이 궁금하거든요. 좀 어떤 국가나 주체의 유입세가 들어온 건지. 이번 상승은 누가 리드했을까를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주황색으로 보이는 게 실현 시가총액이라고 해서 보통은 고래 같은 평단이 낮거나 뭐 물량이 많은 사람이 손절하지 않는 한 계속 매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실현 시가총액은 우상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온체인의 그런 움직임을 토대로 계산이 된다는 건데요. 최근에 이 상승 모멘텀을 보시면 월간으로 426억 달러 정도가 유입이 됐는데,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스트래티지 월 32억 달러의 유입이 있었고, 그다음에 ETF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월 82억 달러, 114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요. 이게 지금 426억 달러 대비해서 보면 27%를 차지합니다. 기존에는 보통 요 ETF나 스트래티지의 비중이 한 10%, 15% 정도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는 거의 2배 가까이 좀 증가했다. 물론 이게 자금이 엄청 커졌다라기보다는 비중이 지금 늘어난 거니까 기존의 가상자산 거래소를 통해서 매매하셨던 비중이 현격히 좀 줄어들어서 더 커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는 도대체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서 이렇게 계속 비트를 살 수 있는 걸까요? 채권을 찍으면서 일종의 이제 빚을 내면서 비트코인 매수한 자금을 이제 마련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냥 여기서 좀 더 강조하고 싶은 건, 기존의 가상자산 시장의 매수를 이끌었던 흐름이 색깔이 좀 달라졌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ETF 자금 유입, 전통 금융 기반의 수요, 주식 기반의 리테일이 등장했다는 것이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ETF와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ETF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면 이 비트코인의 수요 및 가격 방향을 알아보는 데도 좀 도움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비트코인 유입에 대해서 좀 한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액으로 보면은 액수가 너무 커져서 수량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2월 24일 이 주차에는 약 3만 1,000개가 유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요때 기준이 이제 거의 바닥이었다라고 이제 좀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최근 이제 4월 7일을 기점으로 그 다음 주차부터는 관세 유예함과 동시에 비트코인의 순유입, ETF 유입이 증가하면서 4월 21일 주차 같은 경우에는 거의 3만 개에 가까운 유입이 들어오고, 또 5월 19일 주차 때도 2만 4천 개의 유입이 들어올 만큼 갑자기 ETF 유입세가 어마무시하게 지금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검은 실선이 비트코인 가격 같은데 뭐 맞습니다. 100%까지는 아니더라도 ETF 유입이랑 꽤나 가격이 상관관계가 있어 보여요. 직접적으로 많이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ETF와 함께 스트래티지 회사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트렌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 기업들의 재무 전략으로서 다시 비트코인을 매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관들이 산 비트코인의 규모를 한번 말씀드려보면, 스트래티지는 지금 전체 비트코인의 공급량의 약 2.4%, 방송일 기준으로는 58만 개 가까이 된다라고 지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이제 비견되어서 채굴자인 마라라든지 라이어트, 46,000개, 18,000개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메타플래닛이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 숙박업이 이제 기본으로 하는 회사거든요. 이제 의료 기업을 하는 회사가 세밀러 사이언티픽, 그리고 최근에 여기 이제 나와 있진 않지만 뭐 게임스탑이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회사들이 현금을 비축하는 것 대신 비트코인을 사는 게 회사 재무 여건에 훨씬 도움이 된다. 매수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지금은 또 살짝 주춤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저희는 계속 올라가길 기대하고 얼마까지 갈까 막 궁금하긴 하지만 11만 달러를 계속 돌파하지 못하고 조정을 좀 겪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고 하니 차트 준비한 걸 보시면요, 녹색이 익절하는 금액이고요, 빨간색 부분이 손절하는 금액입니다. 여기 보시면 익절하는 것이 계속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1일 기준으로 15억 달러 정도 된다고 하는데, 사실 알게 모르게 ETF나 아니면 기업들의 재무 전략으로 산다라고 하지만 근소하게 수익 실현하는 것도 굉장히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상승하는 데는 좀 주춤한 것 같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파는 사람이 있긴 하지만 계속 사는 사람도 있고 손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도 놔두면 오른다는 심정으로 좀 들고 있어서 물량이 안 나온다는 거네요. 그러면 지금 누가 팔고 있을까?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주황색이 이제 장기 보유자가 팔면 우상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빨간색은 단기 보유자가 매도하는
매도 금액인데요. 2024년 이제 초반 때 보시면 장기 보유자들이 보통 고점에 많이 판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25년 1분기만 하더라도 장기 보유자들이 굉장히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이러니하게 장기 보유자들이 생각보다 팔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기 보유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팔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그런 ETF나 기업이 이제 매수하면서 좀 흐름이 달라지는 것이 아닌가. 데이터로도 좀 이런 게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좀 기대하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질문. 비트는 더 오를까요? 가격을 먼저 보기 전에 다시 한번 좀 그 시장의 달라진 구조, 흐름을 한 번 더 좀 다른 양식으로 설명을 드려보려고 하는데요. 온체인 데이터를 보는 사람들은 이런 관점이 있는데요. 비트코인의 상승은 항상 장기 보유자들이 매도와 함께 이루어진다.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차트 보시면 장기 보유자들이 보유한 물량의 비중이 주황색 선인데요. 주황색 선이 하락을 할수록 줄어들수록 가격이 상승합니다. 이게 2017년 때도 그랬고 20년 때도 그랬고 24년 때도 이래왔는데요. 공교롭게도 최근에는 장기 보유자들의 비중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가서 아직은 고점이 아니고 더 올라갈 것이다. 기대하는 것을 전제로 말씀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당분간은 조금 안심하고 가지고 있어도 될 것 같은데 이 단기 보유자들이 참고할 만한 트레이딩 구간이 있을까요? 단기 보유자들이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고점이라고 하는 것을 약간 표준 편차? 이런 통계적으로 이 밴드를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이것이 앞으로도 좀 어느 정도 지속 가능하게 유효하다라는 근거하에 봤을 때는요. 지금 조정이 나왔기 때문에 어디까지 내려간다라는 걸 좀 먼저 본다면 조정을 좀 세게 나온다고 했을 땐 약 96,000달러 정도? 그리고 상승을 한다고 했을 때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기대값은 1차 목표가가 12만 달러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좀 더 여기서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시장의 분위기가 뭐 더 좋다라고 한다면 13만 5천 달러 이 정도 선으로 돼서 온체인 데이터로는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루 종일 비트코인 얘기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문득 잊고 있었던 알트코인. 왜 때문에 알트는 아직일까요? 많은 분들이 알트 시즌을 기다리다가 지금 망부석이 되실 것 같은데요. 왜 비트코인은 강할까에 대해서 먼저 좀 생각해 보시는 건 좋을 것 같은데, 지금의 시장에 유입되는 자금의 성격이 ETF를 통해서 유입되는 자금의 비중이 훨씬 커지다 보니까 ETF를 산 자금들은 거기에 묶이지 그 자금이 다른 자산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뭐 비트코인을 사서 비트코인을 토대로 다른 페어들, 뭐 사토시 페어라고 저희들이 많이 표현하는데, 비트코인을 다른 코인을 사면서 이런 순환매들이 이루어지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차트로 한번 보시면은 2021년 때는 주황색이 이제 비트코인의 자금 유입이고 파란색이 이더리움의 자금 유입입니다. 그래서 비트가 먼저 상승을 하고 유입이 들어오고, 그리고 비트가 조정이 나올 때 이더리움의 자금 유입이 크게 일어나면서 그러면서 알트 시즌이 오고 뭐 이런 순환매들이 이루어졌는데 반해 2024년을 보시면은 비트와 이더가 같이 올라갑니다. 2024년부터 지금 2025년까지 3번이나 이런 게 지금 같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색깔이 바뀌었다, 흐름이 좀 달라지는 것 같다라고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어서 아무래도 알트코인을 보유하신 것이 비트의 상승 때의 그런 내러티브나 흐름을 같이 하지 못한다면 지금 계속 좀 부진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예측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이러한 흐름이 거래소 내에서 자금 매매 비중만 보더라도 비트코인이 거의 한 30% 넘게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면 또 적지 않은 비중이기 때문에 알트코인은 계속 좀 소외되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지금 알트코인을 안 간다라는 게 아니라 이더리움을 비롯한 뭐 스테이킹에 대한 이슈라든지 아니면 증권성 이슈 같은 것들에 대해서 SEC의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알트코인 ETF 그런 것들에 따라서 또 시장의 색깔이 바뀌면 또 자금의 그런 이동들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더리움은 좀 오르는 것 같던데요? 우리 그 블랙락 형님들이 매일 꾸준하게 이더리움을 매수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감사한 분들이네요. 그리고 뭐 다들 아시겠지만 그레이스케일에 스테이킹이 포함된 이더리움 ETF를 승인을 해주느냐, 이것이 시장의 좀 주요한 관심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하는 한 말씀 해주시죠. 유진이 혹시 이 차트 보시면 좀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전반적으로 같이 가고 있다?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굉장히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네. 비트코인과 S&P가 상관관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딱 직관적으로 보실 수 있을 겁니다. 1월 트럼프 이제 취임을 함과 동시에 어느 정도 조정이 나왔고, 그것이 지금 다 반등을 해서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시 신고가를 올라가느냐,
수준에 지금 직면하고 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를 달성한 상황입니다. 달러 기준으로요. 그랬을 때 여기서 더 갈까 아닐까는 제가 봤을 때는 매크로의 이슈가 좀 더 주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같은 경우에는 고용지표라든지 FOMC, PC 물가지수 같은 것들 이슈들이 또 있기 때문에 변동성이 계속 있을 거고 이런 것들을 잘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6월도 한번 어떻게 될지 매주 지켜보시죠. 방송 중에 나오는 내용은 매수매도 추천이 아니라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준비한 자료니까요. 투자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의별 크립토 다음 주에도 시의적절한 이슈와 양질의 데이터에 기반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